제5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27번부터 들어갈게요. 우리가 26번까지 풀어봤는데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라고 있으면 어떤 거 유적지 문제, 그렇죠? 그 정도지. 뭐 문구에서 어려운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2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직업이 등장한 시기, 사회 모습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직업이 뭐냐라는 거. 우리가 생소한 직업이 또 나왔어요. 우리 역사 속 직업의 세계라고 해서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답은 전기수래. 선생님, 전기수가 뭔가요?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직업 소개. 주로 심청전,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고 상평통보 등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힌트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심청전, 춘향전 어떤 소설이래요? 한글 소설이래요. 자, 그리고 상평통보 돈을 받았대요. 이런 벌써 조선 후기잖아요. 그렇죠? 인물과 장면 분위기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실감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책 들고 있죠. 그렇지? 이 책을 막 읽어주는 사람이 전기수예요. 언제 나왔어요? 조선 후기에 나온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변발과 호복은 안 되죠. 원간섭기 고려시대잖아요. 자, 판소리 탈춤이 성행하였다. 그렇죠? 이것이 조선 후기죠. 2번이 정답. 세 번째, 골품에 따라서 일상생활, 골품제는 신라, 신분제도잖아요. 자, 네 번째, 특수행정구역인 향과 부곡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고려시대. 또 뭐가 있어요? 향, 소도 있지요. 그렇죠? 수공업, 향과 부곡은 농업 이렇게 담당을 했었다. 지금 시기 물어보는 거니까 2번의 조선 후기. 2번이 정답이죠. 자, 28번 볼까요? 민줄군 신문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이번에 방문국에서 발행했대요. 근대 국정출판소지요. 순 한문으로 열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외국 소식도 폭넓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순 한문이고 열흘에 한 번 방문국.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지요. 그렇죠? 그래서 한성순보. 이게 이제 순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누구? 관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찍은 거예요. 어디에서 찍었어요? 방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관에서 찍은 거다. 그래서 관보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한성순보예요. 자, 1번 만세보는요. 천도교계 신문입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2번이 한성순보로 정답이고요. 황성신문은 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이런 것들이 실렸다고 꼭 나와줘요. 그래서 남궁옥이 만든 신문이고요.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배델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든 신문이죠. 그래서 항일 논거 이런 것들을 많이 실었던 신문. 그래서 2번이 이 신문 한성순보로 정답이 되겠다. 29번 문제예요. 가시기가 있었던 사실, 시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고종이직이 했고요. 강화도주야. 그러니까 강화도주약은 언제예요? 근대사. 그러니까 개양 이전에 고종이 즉위하고 있을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신미양요죠. 언제 있었어요? 1871년 미국 애들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어제영 장군이 광성보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이 정답. 보빙사는요. 1883년에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보냈던 구미사절단. 그렇죠? 자, 이 이후에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보낸 것이 보빙사예요. 미국에. 황룡춘 전투,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1894년 한참 이후 상황이니까 못 들어가고. 만민공동이에요.
역시 이게 독립협회에서 있었던 활동이니까 한참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 신민양요.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3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여러 가지가 있네요. 1882년. 82년? 정부의 개화 정책과 구식군인의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식군인들은 지금 구식군인이 있으니까 신식군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식군인은 뭐예요? 자, 이들은 별기군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민씨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고관들의 집을 파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고요. 이 과정에서 도시 하층민도 가세했습니다. 민씨 세력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난을 진압하였습니다. 이 난. 그러니까 지금 가에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이모군란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1번이 정답. 자, 2번. 삼국 간섭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 애들이 자, 청나라하고 일본 애들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요동반도하고 타이완을 할양받으니까 여기 있었던 러시아 애들이 야, 이거 돌려줘 라고 했던 사건이잖아요. 삼국간섭 1895년에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문도 사건이요. 거문도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이때 러시아가 남하고 있다. 그래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서 포대를 설치했던 영국 애들이잖아요.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1885년에 있었던 사건. 임술련에 있었던 농민봉기 1862년. 그렇죠? 임술련에 있었던 농민봉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하고 상관없고 이 상황은 이모군란에 대한 상황으로 1번이 정답이죠. 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뭔지 모르겠는데 개혁의 문제가 나왔어요. 군국기 묻혔죠. 1894년 의정부 산하에 설치돼서 개혁을 추진하였던 정책의결기구래요. 1894년 6월이래요. 이때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을 때 청나라 애들하고 일본 애들하고 들어왔고 얘들끼리 막 전쟁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협하면서 군국기무처 만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군국기무처는 뭔데요? 라고 하면 갑오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만들고 갑오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94년 의정부 산하에 설치돼서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정책의결기구고요. 종제는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김홍집이 겸임을 했고 3개월 동안 신분제 폐지, 조은금지 이런 것들을 했대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 갑오개혁이잖아요. 자, 그러면 갑오개혁. 이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1번 지계를 발급했대요. 여러분 지계하면 뭐가 떠올라요? 대한제국이 딱 떠올라야죠. 그렇죠?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계랑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2번 과거제를 폐지했다? 과거제를 폐지한 게 언제예요? 이거 갑오개혁 때잖아요. 그렇죠? 도량형이 뭡니까? 측량하는 거. 센티미터, 킬로미터,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위, 측량하는 단위. 요걸 통일한 것도 1차 갑오개혁 때예요. 연좌제는 뭐예요? 내가 살인죄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 혹은 내 가족들도 다 살인자로 이렇게 처벌받는 거예요. 살인죄로 연좌제. 1차 갑오개혁. 이것도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금지시킨 거 갑오개혁 되죠. 틀린 건 언제예요?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32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근대교육기관으로 옳은 것. 근대교육기관입니다. 자, 1886년이래요. 영재들이요. 신학문을 가르치는 공립학교. 어디로 와라? 공립학교래. 그렇죠? 사립학교가 아니에요. 자,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있어요. 선발 인원 35명. 지원 자격 자원 7품 이하 젊은 현직 관리. 우원
15에서 20세 양반 자제, 영어, 수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헐버트 길모어, 벙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곳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죠. 최초의 공립학교 유경공원이에요. 그래서 헐버트 길모어 같은 이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류층 자식들, 자제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이 유경공원입니다. 자, 1번 서전서수군요. 이상설 1906년에 만들었던 단체고요. 학교. 그리고 이제 배제학당이라고 하면 아펜젤러예요. 아펜젤러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선교사가 만들었던 학교죠. 자, 유경공원이 정답이 있죠. 1886년에 이렇게 세웠고, 자, 이화학당은요 스크랜튼에 의해서 선교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학교.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 우리가 유경공원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3번 밑줄근이 단체입니다. 단체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잡혀가요. 근데 얼굴을 가린 채로 이렇게 잡혀가고 있어요.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입니다. 끌려가는 애국지사들을 찍은 사진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리에 결성한 이 단체가 와야 됐어요. 뭐예요? 신민회죠. 신민회는 1907년에 이렇게 항일 비밀결사 조직이었는데 1911년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죠? 배고인 사건을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체되는 안타까운 단체가 신민회다라는 거죠. 단체, 신민회 활동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신민회는 인재를 양성을 했죠. 그래서 학교를 많이 세워서 인재를 양성을 했고 그리고 회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모집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만주로 보내서 만주 독립자금,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성장하게 했다. 신민회예요. 자, 첫 번째 보안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1904년 황무지 개강권.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안 돼. 절대 반대. 그래서 이렇게 철회했던 단체 보안회예요. 신민회가 정답이죠. 1907년 조직했던 신민회.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이들은 애국 개몽운동 단체죠. 그래서 1906년 대한자강회 그리고 헌정연구회가 1905년 그래서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이렇게 계승을 했던 애국 개몽운동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신민회에 대해서 찾아봐라 찾았습니다. 자, 34번 문제죠.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건데 우정총국이에요. 와, 우정총국 우체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개국 축하연대 갑신정변 1884년이죠. 이렇게 있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피신한 곳으로 약 1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죠. 러시아 공사관, 관, 파천. 그렇죠? 고종의 접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고 당시 건축된 서양식 건물 중 규모가 가장 큰 거. 이게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덕수궁 석조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황궁우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한제국. 그렇죠? 대한제국 때 제천 행사를 했던 황궁우. 명동성당이요. 여기는 이제 천주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뾰족뾰족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운현궁이라고 하면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집이에요. 운현궁. 여기인데 덕수궁 석조전이죠. 엄청 크고 르네상스 양식으로 되어 있죠. 4번이 정답이죠. 그렇지? 4번 정답. 35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 작품은요. 누가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그녀는 이외에도 의병을 주제로 해서 여러 편의 가사를 지어 의병들의 사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일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만주로 망명을 해서 항일 투쟁을 이어갔던 여성 의병이에요. 그렇죠? 안사람 의병가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뭐를 쏘냐.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사형이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남녀 구분하지 말고 누구든 의병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윤희순 여사.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권기옥. 자, 이분은 송주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고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최초의 여성 비행사. 남자연 여사님은 독립운동가로서 서로군정서 군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뭐 총도 쏘고 그렇게 하신 분. 박차정. 이분은 독립운동가로서 근후의 지도층에 속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윤희순. 그렇죠? 그래서 4번에 있어요. 4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 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남재현, 윤희순, 그리고 권기옥. 이분들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간간히 나옵니다. 36번 밑줄근 특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특사래요. 특사. 자, 이준 열사가 여기에 묻히신 곳입니다. 그는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서 특사로 파견됐고요. 이상설 2위 정도 함께 활동을 했다. 어디예요? 헤이그 특사죠. 그렇죠? 그래서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있었고 이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헤이그 특사입니다. 자, 1번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서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양이니까 우리가 미국에 보낸 보빙사가 최초의 사절단. 두 번째, 조선책략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2차 수신사 김홍집. 그렇죠? 일본에 파견했고요. 기기국에서 무기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기기창을 만들었던 청나라에 왔다 갔다 온 사신단 영선사입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제 고조기 하고 싶었는데 못하잖아. 그래서 특사를 파견한 겁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의 활동이 4번에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3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7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저는 지금 일제식민통치 최고기구, 일제식민통치의 최고기구였대요. 어디 청사? 야, 이게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식민통치 최고기구였대요. 청사 철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철거를 진행한다라고 했어요.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이게 아직도 있단 말이야. 이거부터 부시자라고 했던 거죠. 조선총독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1995년 조선총독부를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에 있죠.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서대문 영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것들도 다 식민통치기관이죠. 식민통치기관인데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그렇죠? 종로경찰서.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곳. 서대문 형무소, 경찰서에서 잡아서 재판받으면 서대문 형무소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악명 높았던 형무소.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 식민지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었던 회사죠. 악랄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38번 문제예요. 밑줄근이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쌀을 쌓아놓은 군사당입니다. 자, 일제는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0년부터 조선에 이 정책을 실시했다. 수많은 양의 쌀을 수탈해 갔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1920년대 쌀과 관련 있고 이것을 수탈해 갔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1920년대 있었던 산미증식 계획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여러 가지에서 산미를 미국의 생산량, 쌀 생산량을 증식시키는 거죠. 왜 증식시켜요?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려고? 일본에 가져가기 위해서죠. 그렇죠? 이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얘기하고 있다. 일본 회사령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악법이에요. 1910년에 그 조선 총독의 허가가 없으면 못 만들어라고 해서 허가제로 만들었던 회사령. 농지개혁법이요. 이것은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복 맞이하고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었던 농지개혁을 하자라고 했던 개혁법 1949년에 있었던 거예요. 산미증식계획 요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1920년대에 있었던 산미증식계획 3번이 정답. 토지조사 사업이요. 이거 1910년대에 있었던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수탈해 갔던 정책이죠. 그렇죠?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를 40% 이상을 싹 다 뺏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은 산미증식계획 3번이 정답. 3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 이 유물은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받았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했대요. 당시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 그의 우승 소식을 보도하면서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삭제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일제 탄압을 받았어요. 누굽니까? 손기정 선수지요. 그렇죠? 손기정. 그래서 첫 번째 1번 남승용 선수는 이때 같이 뛰었어요. 같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를 했고 1등이 손기정이었잖아. 3등이 남승용 선수예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1등, 3등. 남승용 선수가 여기에 같이 요 앞에 있었어. 앞에. 자, 2번 손기정 정답이죠. 3번 안창남.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가인데요. 1920년대 일본에 가가지고 비행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동아일보가 국내에 와서 비행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국내에 최초로 국내에서 비행을 하고 돌아가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돌아간 다음에 1922년에 탈출을 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상해로 가가지고 상해 독립운동가들에게 비행수를 가르치다가 1년 만에 훈련 중에 돌아가시는 순국하시는 안창남. 자, 이중섭 서양 화풍의 화가죠. 그래서 이중섭의 대표적인 그 작품이 뭐예요? 소가 있어요. 서양화. 자, 우리는 손기정을 찾는 문제니까 2번에서 찾았습니다. 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가가 민족운동이래요. 1919년에 있었고요. 어디에 무엇에 지역별 시위현황을 표기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시위가 있었대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 무단 통치에 맞서서 당시에 일본 놈들이 무단 통치를 했었구나.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국외,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1798건이나 있었대요. 이게 뭐예요? 3.1운동이죠. 1919년에 있었던 3.1 만세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3.1 만세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1번, 개혁 추진을 위해서 집강소. 집강소가 지금 나오면 안 되죠. 집강소는 언제 나와야죠?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개혁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집강소. 자, 2번 조선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거는 이 이후에요. 그래서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뭐 이런 것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이 되었다. 뭐가? 3.1운동이.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지도층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수립하게 된 계기가 3.1운동이죠. 정확하게 정답이 3번이에요. 신간회에 지원을 받아서 민중대회가 추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든 단체죠. 그렇죠? 그래서 신간회가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1운동 3번에 있어요. 자, 4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봐라 라는 거죠. 3점이에요. 어려운가 봐요. 순종의 인산일인. 어제 경성에서 만세 시위가 크게 있었대. 아하. 장례행렬에 따라갈 때 학생들이 장례행렬에서 경문을 뿌리고 만세, 독립만세를 외쳤대요. 방금 봤던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그리고 순종의 인산일은 그 이후에 1926년 6월 10일에 있었죠. 그래서 60만세운동입니다. 그렇죠? 순종의 인산일이 핵심 키워드고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장례행렬에서 있었다 학생들이. 그래서 언제예요? 그러면 26년이니까 다번에 있어야죠. 다번. 그렇죠? 정답은 3번에 있다. 다번. 자, 42번 문제입니다.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어떤 답변, 어떤 질문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중일전쟁은 1937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일제가 본격적인 전시체제 구축을 했대요. 그래서 만든 법이래요.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37년 이후에 있었고 일본 애들이 전시체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가 봐요. 본 법에서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전쟁 중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수탈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부는 전시에, 그렇죠? 여기도 전시, 여기도 전시.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 칙령에 원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 처분, 사용, 소비, 소지, 이동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갖고 와 해서 마음대로 수탈할 수 있는 법이래요. 이게 뭐냐면 1938년에 있었던 국가총동원령, 국가총동원법을 얘기하고 있죠. 자, 1번 헌병경찰제는 1910년대에 있었죠. 그렇죠? 헌병 무단통치.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것은 20년대에 있었어요.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대학교 우리가 만들게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줄게 해서 방해했던 거잖아요.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한테 빌린 돈을 우리 스스로 갚자. 1907년 대구에서 먼저 시작됐지요.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요거 전지요. 이게 전시체제에 있었어요. 민족 말살 통치할 때 우리는 한국, 일본 천황폐하께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신민,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암송을 계속 강요했던 것이 뭐예요? 이때가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일본의 악랄한 악질적인 통치. 이때가 4번이 이때쯤 돼서 이제 전시 상황이 되는 거지요. 4번이 정답이죠. 자, 4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 1931년 김구 선생입니다. 그렇죠? 항일 의열 단체인 무엇을 만들어요? 자, 이 단체 단원 이유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안타깝게 일왕을 처단하는 것, 요것은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큰 반향을 불렀어요. 단원 윤봉길 의사도 있네요. 1932년 4월 달에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일본 애들이 상하이 침략을 하고
상하이 점령 기념식을 막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일본군 주요 인사 등을 이렇게 처단했다. 폭탄 던지고 그리고 총 쏴서 다 처단했다라는 거죠. 자, 1931년 만들었던 김구의 한인애국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인애국단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상하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중강단. 중강단은요. 단군 신앙 있죠? 그래서 대종교 단군 신앙에서 만든 군대예요. 자, 흥사단이요. 흥사단은 미국에 있었어요. 누가? 안창호 선생이 있었는데 이때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만든 단체가 흥사단입니다. 기독교 교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한인애국단 요것이 정답이죠. 3번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 3번이 정답이고 대조선 국민군단은요. 1914년에 박용만 선생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다 그 돈으로 바꾼 다음에 하와이에 가서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것이 대조선 국민군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은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 44번 문제. 자, 44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는 거예요. 인물. 자, 일본 유학 중에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되었대요. 그래서 옥사했대요. 아, 저항신이구나. 그렇죠? 자, 가 하면 떠오르는 작품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서시, 별 해는 밤,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해서 윤동주의 시네요. 윤동주의 서시. 그렇죠? 우리는 딱 윤동주의 서시 하면 기억이 난다. 이 그 쉽게 쓰여진 시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세상은 힘든데 나는 그냥 쉽게 썼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서시. 그래서 저항시인으로 윤동주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윤동주 여기 있네요. 그렇죠? 2번에 있어요. 심훈. 자, 심훈. 그날이 오면이라는 저항 시를 1940년에 발표를 하죠. 심훈.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육사 선생은 정포도 뭐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요. 이육사는 264자나. 그렇죠? 그 항일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열단 있죠.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단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항일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 놈들이 죄수번호 264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호로 이육사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이육사 선생이에요. 자, 만해 한용운 선생이죠. 그래서 한용운 선생은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을 하는데 불교죠, 불교.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이 그 조선의 불교도 우리가 다 탄압해야 된다. 불교를 흡수하자라는 거 이런 정책을 해요. 그때 안 된다. 우리 불교 유신회를 조직해서 이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투쟁을 하신 스님 한용운 선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동주에 대한 내용은 2번에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각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940년에 만들었던 군대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어디 군대의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이에요. 지청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예요? 1940년 어디에서 만든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어? 충칭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1940년 충칭에서 정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빨리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40년 충칭에서. 그래서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 누구예요? 지청천 장군. 그렇죠? 그럼 지금 군대를 물어봤잖아요. 사람을 물어본 게 아니고 군대를 물어봤으니까 어떤 걸 풀어라? 한국 광복군을 풀어라라는 문제입니다.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이겼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20년에 간도 참변이 있었고 그래서 이 그 군인들이 자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모여요. 모여서 큰 하나의 독립군 부대로 연합을 하죠.
그것이 대한독립군단.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 1921년 소련 영내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적색군을 도왔는데 적색군이 배신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크게 변을 당했다. 자유시 참변이에요. 자,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퇴했다. 1920년 6월 달에 있었던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을 얘기하고 있죠.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1945년 한국광복군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광복군이 3번이 정답이고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미국과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이 와서 폭격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내로 진공하자라고 해서 돌격 앞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본 애들이 항복하면서 끝나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에 대한 전쟁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3번이 정답. 자, 흥경성에서 중국 의연군과 연합을 했대요. 그럼 이게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의연군과 연합을 했다? 어디예요? 조선혁명군이에요. 양세봉. 그래서 조선혁명군, 중국 의연군과 연합했던 흥경성 전투는 1932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 광복군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 자, 이제 46번 과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지 않은 것.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만들어져요? 1948년 8월 15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8.15 광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제입니까? 45년 8월 15일. 그렇죠? 그래서 45년 8월 15일. 그리고 약 3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우리 이제 남한만의 그 단독 선거가 시행되고 국회의원 뽑았고 그리고 헌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부통령 선출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가 아니고 이제 정식 정부를 수립했다. 1948년 8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 지금 문제에서는 없는 일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50총선거 들어갈 수 있죠. 5월 10일, 48년 5월 10일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48년 5월 10일에 있었어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내한을 해야죠. 그렇죠? 여기에 내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선 시대죠. 임시위원단이 내한을 해서 선거 관리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해라. 그래서 50총선거 이제 선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임시위원단은 다 내한을 했는데 북쪽으로 못 가죠. 북쪽에서 거부해서 다시 유엔으로 갔던 유엔에서 소총회를 내서 남한만 해라라고 했던 거죠. 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훨씬 이전 상황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잖아요. 광복한 직후에 빨리 정부 수립해라라고 했는데 정부 수립이 안 되니까 얘들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열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얘들 대신 해주는 게 어때?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6년 3월 달에 있었어요.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것은요. 반민특위잖아요.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조사했던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고요. 정부 만든 다음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게 친일파 청산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친일파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던 활동이라 요 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8년 10월 달에 있었던 조사위원회 반민특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4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이 전쟁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뭐 열기구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네요. 자, 이 전쟁은, 이것은 이 전쟁 중인 1951년 11월, 와, 51년. 그러면 50년하고 53년에 있었던 전쟁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51년 11월 판문점 인근에서 열기구를 띄우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열기구는요.
휴전회담이 진행되던 당시에 판문점 일대가 중립지대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지대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6.25 전쟁입니다. 자, 6.25 전쟁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1953년까지 있었고 7월 달에 휴전을 해요. 그러니까 50년에서 53년 이때 있었던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언제요? 50년에서 53년까지의 사실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에치슨 선언은 언제 공부했어요? 우리가 6.25 전쟁을 딱 볼 때 처음에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의 뭐 배경 중에 하나였죠. 1950년 1월 달에 미국 그 국무장관 에치슨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까지 이렇게 선을 긋는다. 에치슨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쟁 나면 미국이 개입하는데 여기에 전쟁 나면 미국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에치슨 선언이 전쟁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흥남부두 철수작전. 요건 언제 있었어요? 요게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진격해라 그래서 진격을 했는데 얘들이 중공군이 밀고 오는 바람에 여기에서 우리가 고립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배로 가서 흥남부두에 모여라.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철수했던 작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50년 12월 달. 그러니까 이게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작전이었죠. 그래서 2번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4.4.5입 개헌은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1954년에 있었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만 중임 제한이 해당이 없는 그런 개헌안은 1954년에 있었어요. 전쟁 끝난 이후에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도 6.25 전쟁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6.25 전쟁 끝난 다음에 그 직후에 미국 애들이 야 이제 전쟁 끝났지 우리 이제 돌아가도 돼? 뭐 이러니까 아니 얘들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떠한 보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문제가 생길 때 군대에 도와주자라는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휴전 1953년 7월 달에 휴전을 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중의 상황은 2번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 자, 48번 문제예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2.28 대구 학생 시위래요. 자, 4월 11일 김주열 군, 김주열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마산 의거. 그리고 4월 19일이네. 경찰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국민들에게 총을 쐈어요. 비상계엄도 선포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이게 뭐예요?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4.19 혁명을 얘기하죠. 그러면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1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4.19 혁명.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4.13 호원조치.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했던 1987년에 있었던 건데 이때 국민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됩니다.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 이것이 1979년 YH 무역 노동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YH 무역 노동운동도 되고요. 이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있었지. 그렇죠? 부마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진압을 하려다가 못하고 그리고 12.6 사태가 벌어져요. 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였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그렇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어요. 4.19 혁명. 자,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정부가 누구냐 이거죠. 어느 시대 정부에 있었던 일이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던 경부 고속도로. 와, 경부 고속도로 언제요? 1970년 완전 개통을 보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경축해 맞이하는 바입니다. 이 길은 총 연장 428km로 우리나라 리수로 따지면 천리하고도 약 70리가 더 되게 되는데 장장 천리길을 이제부터 자동차로 4시간 반이면 달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 고속도로가 앞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쓰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1970년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개통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정부는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옳은 거 찾아봐라. 1번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요거는 최근 아니에요? 2011년 당시에 이명박 정부. 자,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예요. FTA는 노무현 정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던 거. 이게 박정희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3번이 정답. 자, OECD에 가입했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발표에 해당하는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통일 정책인가 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거 언제요? 1991년 9월 달이에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1991년 12월 달이에요. 한반도 비핵화의 공식 선언 12월 달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1991년은 누구 때입니까? 이게 다 지금 누구 때예요? 노태우 정부 때예요. 노태우 정부.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개성공단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거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 김대중 정부. 그리고 조성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서울올림픽 대회는 1988년. 그래서 88 서울올림픽 노태우 정부죠. 2번이 정답. 베트남 전쟁에서 국군이 파병. 이건 언제요? 1964년부터 박정희 정부 때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렇죠? 와, 이건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서울올림픽 대회 노태우 정부 2번 정답을 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5회 이렇게 이제 하는 건 풀어봤는데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번 회차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뭐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왜 보죠?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이제 그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이론 공부했던 거 이걸 확인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 꼭 이론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틀린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시험장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강의 보신다고 고생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회차에서 저 만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